네, 오늘 두 번째 시그널픽에서는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 공조수사본부 공수처에서 두 번째 출석 요구를 한 게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요. 결국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예견이 됐던 게 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아니지만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를 한 게 대통령의 생각은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해봤자 응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응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탄핵 심판 이후에 응하면 될 일 같으세요? 잠깐 다른 얘기부터 하면 예. 제가 이 자리에 올 때 우리 앵커님 앞자리에서 싸우는 거 정말 처음 봤는데 예, 제가 좀 싸우듯이 말을 했나요? 예. 전 이게 약간은 다른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뭐 출석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뭐랄까요? 거대 수사에서 예. 이랬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듯이 이재명 씨다 조국 씨다 꽤 오랜 기간을 수사 대상이 되었었고 또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져서 한 분은 확정 판결 받았고 또 한 분은 이제 1심 선고 후에 2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들 이렇게 출석이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었나 하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혐의가 다 밝혀진 이후에 뭐 어떻게 보면 도장 찍으러 오는 식으로 막판 했었지. 이런 어떻게 보면 수사 초기라고 하면 수사 초기일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을 출석한다 만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히려 수사의 난맥상 잘 아시겠지만 수사 주체를 두고서도 뭐 경찰이다 검찰이다 공수처다 이런 이제 논란도 많았었고 하는데 네. 결국은 뭐 야 이 일에서까지 뭐 민주당 탓하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난맥상의 결과가 이거 아닌가. 좀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뭐 어떤 혐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출석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일 텐데 저는 지금 온 국민이 계엄령을 생중계로 봤잖아요. 예. 뭐 유튜버 분들도 보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후에 계엄 이후에 수차례 나왔던 담화에서도 제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동했다. 이런 식의 뭐 좁게는 상식에 어긋나게 그리고 법령에 위반되는 그런 진술들을 하였잖아요. 예. 저는 이게 과연 출석이란 절차가 지금 공수처라는 조직이 윤 대통령이 출석하느냐 마느냐가 뭐 핵심 사안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 무능력을 자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수사의 난맥상.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공수처란 조직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민주당이 공수처만 만들어내면 이 세상에 한반도 내에 있는 모든 고위층의 비리는 사라질 것처럼 온다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조직인데 그런 조직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지리멸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저는 좀 뭐랄까요? 지금의 상황이 약간 모든 것이 좀 뒤틀려 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불출석이 중요한가? 하면 좀 과거의 전례, 이재명과 조국의 전례에 비추어 봐서도 조금은 의아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모든 게 생중계됐는데 뭘 더 하려고 하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굳이 뭐 관계자들이 다 구속이 웬만하면 된 상태에서 또 예. 드러난 것도 많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불러서 바로 조사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이유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의구심이시군요. 네, 예. 부르면 좋긴 좋겠죠. 근데 그게 과연 관건인가? 그리고 굳이 안 오겠다고 하는 거. 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대로 당당하게 나와서 뭐 진술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뭐 이재명 조국처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굳이 또 저걸 뭐 벌써 사건 초반에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뭐 일부 보수 지지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계속 조국이나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조금 뭐 지연시키려거나 재판을 지연시키려거나 아니면 2심에서 유죄 실형을 선고받고도 의원에 도전하거나 이런 걸 보고 비판을 했는데 그랬죠.
우리가 비판하던 거를 지금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그런 식의 비판 받는 거 싫다. 좀 당당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도 좀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보수 쪽에서는. 예. 그래서 저도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라면 당당하게 나가서 얘기하고 하는 모습이겠죠. 근데 뭐 지금 그럴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낮아진 만큼 뭐 예. 알아서 법률적으로 좀 지금 전략적으로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무작정 피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법률 전문가니까 대통령 본인도 예. 전략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근데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예. 심판과 관련된 서류도 받지 않았고 내일 첫 준비 변론기일에도 출석을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근데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먼저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판단을 그랬죠. 먼저 예. 받아보겠다라고 하면 수사는 그렇다 치고 이제 헌법재판소 절차에는 조금 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좀 지연을 시키는 모습이에요. 모양 빠지는 거죠. 예. 예. 말씀처럼 저도 뭐 이재명 조국 씨와 이제 비교를 했지만 이재명 조국하기 비슷하게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건 아니잖아요. 지지자분들도.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좀 다를 줄 알고 뽑은 거죠. 예. 다를 줄 알고 그리고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싶은데 비슷해지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기대치를 많이 접어놓은 만큼 그런가 보다. 모두 다 이재명 조국과 비슷하구나. 뭐 그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제 개인적 시각으로는. 네. 근데 변호인단 구성이 실제로 좀 어렵다 이런 보도들은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수억 원을 준다고 해도 맞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다. 근데 본인도 검사 생활 오래 했고 법조계 지인도 많은 대통령이 이 정도일 것 같으면 진짜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심지어 석동현 변호사도 나와서 얘기는 합니다만 본인이 변호인단에 들어가진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실제로 기류가 약간 대통령 변호를 꺼려하는 기류가 좀 있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본인 말씀으로는 본인이 뭐 변호인단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이제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과 40년직이다 하는데 뭐 저도 비대위원으로 이제 당내에도 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공천에서도 탈락했었고 다들 이제 있었던 얘기는 야 석동현 변호사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현재는 친하지 않아. 저분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눈밖에 나신 분이야. 이런 표현들이 당내에서 많았었거든요. 절대 공천 못 받아. 그렇게 하고 실제로 공천 못 받으셨고요. 그래서 저는 석동현 변호사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법률 대리인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정말 지금 변호인을 구하기 힘들구나 그런 것을 저는 이제 좀 뭐 인지했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뭐 저도 여러 신문 기사들 그리고 분석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혐의 내용들이 그렇게 쉽게 피해갈 수 없는 만큼 변호인들도 좀 꺼리지 않나. 좀 중대범죄이므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로 자기의 어떤 내밀한 얘기까지 좀 털어놔야 변호인단으로서는 변호를 할 수 있을 텐데 본인이 좀 다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네요. 말씀대로. 그게 더 구성이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직접 변론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탄핵 심판정에 직접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런데 이제 저는 두 번의 담화가 있었잖아요. 계엄 이후에. 물론 제가 비법률 전문가라는 단서를 깔고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부정선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정치인 체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 뭐 담화가 아니더라도 흘러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무슨 의아함이 드냐면 저것들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내란 혐의를 인정하는 내란죄를 구성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동했다? 좀 법상식적으로도 좀 어긋나는 사고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캐릭터 상으로는 한번 말문이 트이시면 뭐 소위 우리 뭐 95분, 99분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뭐 100분 중에 99분은 혼자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분명히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다만 그게 과연 본인에게 유리할까? 조금
법적인 절차를 지켜나가면서 대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지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본인이 나와서 또 시시콜콜 말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게 그렇죠. 뭐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는 예.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아니, 생각이시군요. 저는 기왕에 말씀 나온 김에 지금 머릿속에 드는 생각인데 저도 이제 회계사로서 주된 업무가 이제 감사거든요. 오딧. 그리고 예. 이제 국회의원들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국정감사이고 이 감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주로 뭐 오딧, 감사, 오딧의 어원이 오디오 듣는 것이다 이런 인용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피의자가 내지는 조사 대상자가 얘기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국정감사장에서 보면 본인 유튜브 설정사 만드는 거, 뭐 쇼츠 띄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본인이 소리 지르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 국정감사는 정말 이분들이 뭘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직접 변론하겠다 나서는 순간 어떤 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 낱낱이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좀 그 오히려 불리한 것들이 다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사실 저희 회계사들이 감사할 때도 네. 회사 상대방이 재무부장이 말 많이 해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너무 고맙죠. 네. 예. 아, 내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약간 피의자인 건데 말을 그럼요. 많이 해주면 거기서 잡아낼 게 많으니까. 그럼요. 예. 예. 저희 목표가 그거거든요. 항상 이제 제가 뭐 스태프들한테 할 때도 야 항상 좀 말 좀 하게 해라. 그리고 살살 구슬려서 뭐든지 말하게 하고 그걸 들어라. 거기에서 포착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성적은 거의 100점 만점에 0.5점 이러는 거죠. 본인만 샤우팅하고 하는 것들은. 본인 말하는 걸로 그냥 뭔가 그냥 그렇죠. 소리만 지르고 끝나는. 네, 그거로 이제 쇼츠 따고. 예.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수사나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이제 국민의힘도 당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비대위원장으로는 권영세 의원이 일단 지명이 된 상황이에요. 네. 30일 절차만 지나면 30일부터는 이제 취임을 해서 비대위원장이 되는데 예. 뭐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 좀 안정적이다, 경륜이 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예. 결국 도로 친윤당이다 이런 비판이 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인선에 대해서? 저는 권영세 의원님이 비대위원장으로 됐다고 하는 순간 맨 처음에 드는 생각은 뭐였었냐면 앵커님도 기억하시죠? 계엄이 12월 3일에 있었고 12월 5일 날 세 분이 관사에 들어갔잖아요. 관저에? 관저에. 안가에? 관저라고 관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세 분. 네. 누구가 갔냐면 이 추경호 원내대표 전 그리고 그 이후 권성동 그리고 권영세 의원 이렇게 세 분이 가셨거든요. 예. 이게 저도 그래서 신문 기사들을 쭉 찾아보면 당 내부의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데 아, 중진 의원들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예. 그게 12월 5일이거든요. 어떻게 예. 보면 12월 3일 밤에 계엄령이 있었는데 네. 만 48시간이 안 지난 시점에 들어갔고 뭐 조금 이런 식의 뭐 표현이 나간 측면도 있을 겁니다만은 대통령을 저녁에 만났다, 밤에 만났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뇌리 속에 딱 정해진 게 있잖아요. 뭘 하셨을지. 예. 술을 한잔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이게 계엄령이라는 엄중한 조처가 취해진 이후 이틀 만에 세 분의 의원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눴고 추경호, 권성동, 권영세 이분 저는 뭔가 다른 목소리 이런 목소리를 낼 것으로는 안 보여지고 뭐 결론에서는 뭐 제가 조금 뭐랄까요 좀 용두사미 내지는 뭐 결론이 허무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친윤 진영의 한 분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찐윤 예. 중에 한 분이다. 지금 그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곧바로 대통령 관사로 찾아가서 이야기 나눌 정도이면 이 상황이라면 별로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선 과정에서 또 하나는 예. 뭐가 떠올랐으냐면 하마평에 올랐던 뭐 김재석, 윤희숙 의원 이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분들도 친윤 이분들도 본인들 얼굴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가 보구나. 오죽했으면
여기에 이때 오죽했으면은 두 분 역량을 제가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국회의원 되신 지 몇 달 안 되신 우리 김재섭 의원 그리고 윤희숙 의원 지금 원외인 이분들까지 동원해서 얼굴로 내밀고 그러고 나서 또 얼마 만에 몇 달 만에 내쫓으려고 이러신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만큼 조금 친윤 내부의 어떤 난맥상 그리고 결국은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분들 내부에서조차도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새로운 얼굴을 내세우기에는 지금 상황상 올 사람도 마땅치 않았고 예. 그냥 적절히 좀 타협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권영세 의원이 앞으로 보여줄 게 중요해요. 지금은 이제 기대치가 좀 낮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전에 보여줬던 행보 때문에 그런 건데 대국민 사과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당이 이 과정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라든지 대통령이 계엄한 거에 대해서는 오판이라는 인식이 뭐 여당 내에서도 있다 보니까 예. 그거를 두루두루 사과하겠다 이런 고심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사과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렇게 여당 내 인사분들과 조금 소통하고 있는데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냉탕온탕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저는 이게 대국민 사과가 고민할 내용인가? 저는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행동이 필요했었고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사과조차도 늦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과조차 지금 할지 말지 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조금 깊이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 이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보니까 예. 수사도 한창 진행되는 중이다 보니까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버리면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일부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같은 말씀인데 저는 무슨 이게 그 제가 9.11 테러 당시에 예. 유명 심리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9.11 테러 역시 생중계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저 역시도 그때 우연히 이렇게 TV 화면에서 그때 당시 이렇게 자폭 테러 장면을 봤었는데 계엄령을 실시간으로 보신 국민들이 전부 다라고 해야 되겠죠. 물론 뭐 그 다음날 방송으로 봤던지 간에. 생중계가 아니었을지언정 어쨌든 다 온 국민이 봤죠. 그 장면을. 그렇죠. 예.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을 온 국민이 봤는데 이 상황에서 그런 정무적인 정치공학적인 판단 지금 이 상황에서 여당이 사과하면 이것은 우리 당의 운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거는 이럴 때일수록 진솔하게 사과하고 저는 사과조차 미흡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미 국민의힘이 취했어야 될 조치를 안 취하고 그것에 반대한 이런 정황에서 또 그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는 거 몇 프로 조금 지역적인 지지율의 상승 하락 뭐 이걸 보고서 뭐 머리 굴리고 하는 모습들 이럴수록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거다. 예. 조금은 본인들 뭐 4년 후 뭐 총선, 선거, 대선 이런 거보다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 눈높이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국민 눈높이가 본인들 생각보다 정치인들보다 훨씬 높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국민들 생각에 따라야죠. 네. 볼썽사납다고 느껴집니다. 볼썽사납다. 정치공학적으로 사안을 바라봐서 유불리 따질 때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저는 말씀이세요. 예.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 입문하시면서 비대위 꾸릴 때 같이 합류한 멤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1년 정도 만에 예. 정치인 한동훈의 그 행보가 잠깐 이제 중단하게 된 게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좀 그 과정에 대해서도 많이 좀 답답하셨을 것 같고 지금은 뭐 그냥 자명 중이다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예. 복귀를 언젠가는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나요? 한동훈 전 대표가? 참고로 한동훈 대표는 저를 팽해가지고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고 예. 하는데 팽당하셨어요? 예, 그러신 네.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과정이 어찌 됐든 간에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쫓겨난 거잖아요. 뭐 네. 소위 말하는 김옥균 프로젝트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쫓겨난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복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제 짧은 소견으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실패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당도 지금 제가 앞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정치인들은 따라가고 있다라고는 표현을 썼는데 민주당도 국민들을 대의라든가 국민들의 분노를 못 따라잡고 국민의힘도 못 따라잡으면 그때에서 비로소 한동훈 대표의 시간은 열릴 것이다. 그 이제 단순한 가능성으로 본다라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예. 뭐 정치권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뭐 양당이 모두 다 실패했을 때 한동훈 대표의 길이 시간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말씀인데 논리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현실적인 과정을 보노라면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저는 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소환될 수 있는 시간이 곧 또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예, 예. 이건 저 개인적인 희망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정치권의 지리멸렬함이 지금 민주당의 횡포가 그와 같은 시간을 빨리 조금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뭐 아직 대선이 있을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네네. 조기 대선 국면 전에 예. 그 시기가 올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오히려 제가 박주민 의원과 친하고 뭐 참여연대에서 같이 근무했으니까 좀 속편하게 얘기해 보자면 저는 저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예. 전 되게 황당했던 게 뭐냐면 뭐 어쩌 하니까 법률과 헌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러해야 하고 죄송합니다. 한덕수. 네, 한덕수 총리에게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26일까지 입장을 내야 된다. 27일까지 확정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런 그런 법률적인 그런 근거라든가 권한은 없잖아요. 없죠. 시간을 정하는. 아니 본인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에 의한 강행 규정은 선거법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강행 규정이라고. 그건 이제 뭐 몇몇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 소속 그거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법률 조문에 뻔하게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도 훈시 규정이라고 강변하는 건 무슨 모습인가. 본인들의 어떤 사법 리스크, 본인들의 어떤 일정들 법적으로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했던 양반들이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 거명하지 않더라도 최강욱이다, 윤미향이다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 임기 다 채웠잖아요 사실은. 예. 그랬던 사람들이 아무런 권한 없이 한덕수 총리에게 26일까지 뭘 해야 된다. 안 하면 탄핵하겠다. 이게 지금 뭔지 정말 제가 아까 그렇게 좀 질문을 드렸어야 됐는데 아니요. 저도 그렇네요. 이제 뭐 예. 박주민 의원 보면 그렇게 말 못했겠죠. 없으니까 예. 하는 말이죠. 예.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최강욱, 윤미향 뭐 예. 여기랑 거의 결을 같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국 전 대표입니다. 예.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지금은 비례대표다 보니까 조국 전 대표의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은 의원까지 있어서 조국혁신당은 뭐 의석수 계속 유지가 되는 예. 상황인데 옥중서신을 계속 써서 공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을 엄청 비판하면서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옥중서신을 좀 끊임없이 발신하고 있는 조국 전 대표에게 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년 선배 중에 6개월 방위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신촌에서 학교 다녔는데 그분 홍은동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깝죠. 네. 조금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어요. 학교 앞에. 그래서 저녁 되면 와서 항상 군생활 힘들다 그리고 급기야는 울기조차 했는데 예. 6개월 방위 받으신 6개월 분이. 방위인데 네. 물론 힘들겠죠. 뭐 예. 6개월 방위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뭐 비하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분 조국 씨는 잡범이시잖아요. 네. 네. 잡범이 지금 양심수 코스프레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잡범으로서의 처신을 올바로 해야 되는데 마치 양심수인 마냥 그렇죠. 지금- 입시 비리 혐의, 그렇죠. 감찰 무마 혐의가 네. 다 유죄가 확정이 돼서 지금 징역 실형을 받고 있는 건데. 잡범 파렴치범이죠. 그 사람이 무슨 본인이 뭐 역사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양심수인 것처럼 더군다나 무슨 10년 15년 감옥에 갔다 온 것처럼 저도 몇몇 분들 이렇게 옥중 서간집에서 좀 읽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뭐 10년 15년 장기수 분들. 예. 근데 이분 들어간 지 뭐 하루 만에 서신 쓰고 뭐 SNS로 하고 하는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전 계속 머릿속으로 그 30년 전에 6개월 방위
선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발 좀 자기 성찰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감옥에는 거울이 못 들어가잖아요. 예. 네, 잘 거울이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전혀 모르실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조금은 우리 조국 씨에게만큼은 거울을 좀 교정 당국에서 넣어줬으면. 거울 좀 넣어달라. 예. 이분이 절대 자해하실 분은 아니니까 네. 조금 자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조국 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파렴치범이다. 본인 파렴치범인데 무슨 뭐 양심수 마냥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